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번에 제가 영상을 올리고 몇몇 분들이 또 메일을 주셨더라고요. 뭐 이제 교대원 입학을 앞두고 계신 분, 그리고 다음 학기, 그러니까 올해 이제 학부 졸업을 하시기 때문에 다음 학기 교대원 입학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 등등 계셔 가지고 제가 메일로 답장을 드렸는데, 또 영상을 지우고 나니까 또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입학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괜히 또 '너무 성급하게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아직도 여전히 정보를 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일부의 몇 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 가지고, 네. 일단은 몇 개의 영상은 열어 놨어요. 정보적인 게 제공이 되는 영상은 열어 놨고, 또 일전부터 교육대학원을 이제 입학을 앞두고 있다. 이전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입학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교대원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분들도 좀 계셨어 가지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이런 측면의 이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어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이고, 제가 지금 줌으로 찍고 있어 가지고. 네. 일단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대원에 이제 입학을 하시게 된다면 이제 3 월부터 시작이 될 텐데, 아마 저희 학교는 일단 원격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강좌 시간표를 보니까 일단 계획서는 "원격으로 하겠다. 온라인으로 하겠다." 하는 강의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고요. 아마 시작을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조사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에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아마 그렇게 할 것 같고, 일단 우선은 몇몇 분들이 저한테 메일을 주신 거 봤을 때 저랑 같은 학교에 입학하시게 되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저는 일단 졸업을 합니다, 이번 2 월에. 네, 2 월에 졸업을 하게 돼서 어 아마 입학을 하시면 단체 카톡방에 초대를 받으실 텐데, 이때 단체 카톡방에는 1 학기부터 5 학기까지의 여러분들 다 모여 계세요. 그래서 아마 입학을 하시면 저랑 좀 만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이제 졸업을 하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또 선배들과의 만남 자리나 특강, 연수 등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학회라든지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어떻게 기회가 된다면,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상담 쪽은 되게 필드인지라 되게 좁아요. 공간이 좁고, 아까 그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스터디하면서도 "선생님 혹시 유튜브 하세요?" 이렇게 말을 들었을 정도로 되게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는 교대원 커리큘럼이나 입학 전에 미리 해 두면 좋을 게 뭐가 있을까? 이번 3월 입학을 앞두고 2 월에는 뭘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구성은 이제 입학 전에 해 두면 좋은 것, 이제 2 월에 뭐라도 해 놓고 3 월에 입학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계시다면 이제 입학 전에 뭘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고, 5 학기잖아요. 이제 보통의 교대원 5 학기고 조기 졸업이 된다면 4 학기인데, 이제 5 학기 동안 과정 중에 어떤 걸 좀 더 꼼꼼히 챙기면 좋을까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커리큘럼, 이제 5 학기가 있다면 전반적인 교대원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나요?에 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먼저 입학 전 지금 2 월에 무엇을 해 두면 좋을까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기 입학이 있고 후기 입학이 있어요. 저는 후기 입학생입니다. 후기 입학생은 9 월에 입학을 하는 거고, 전기 입학은 이번 3 월에 입학을 하는 겁니다. 그럼 3 월에 입학인 사람들은 5 학기이기 때문에 9 월에 졸업을 하는 거죠. 9월 입학생은 저처럼 2 월에 졸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본인에 맞게 좀 한 학기씩 당겨서 생각하거나 한 학기씩 뒤로 당겨 미뤄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3월 입학생을 기준으로 한 전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입학 전인 지금 2월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저는 먼저 한국사 시험을 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임용 시험을 치기 위해서 보통 교육대학원에 많이들 가시잖아요. 근데 임용 시험을 치려면 한국사 자격이 있어야 돼요, 급수가. 몇 급? 3 급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 들어갈 때는 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만료가 된 거예요, 기간이. 이게 5 년이죠. 대학 때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한국사 급수가 몇 년까지인지 있으시다면 몇 년까지인지 몇 년에 만료가 되는지 한 번 더 체크하시고 내가 임용을 칠 때 자격이 되는지 한 번 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공무원 시험이 한국사 이거 대체됐죠. 그래서 지금 이거 신청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소위 말해서 박 터졌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미리 쳐 두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근데 학교를 다니다 보면 사실 교대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좀 할 게 많았어요. 과제가 좀 많았고 어 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원격이 된 거는 1 학기, 2 학기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 학교 다니면서 좀 힘들었거든요. 막 할 게 많고 팀플도 많고 좀 빡셌어요. 그래서 초반에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사실 뭐 원격 되면서 좀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아무래도 학교 오가는 시간이나 이런 게 좀 남으니까 좀 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1-2 학기에 최대한 이걸 다 끝내 두시기를 권유해 드려요. 왜냐면은 2 학기 때는 교육봉사 해야 되고 3 학기 때는 교생 실습해야 되고 4 학기 때는 뭐 논문 쓰시는 분은 논문 하실 거고 안 하신다고 해도 추가 학점 들어야 되고 논문을 할지 추가 학점을 할지 선택해야 되고 5 학기 때부터는 이제 그 임용 준비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한 학기가 쭉 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치지 않으면은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끌고 가야 된다는 부담. 그리고 실제로 11 월에 그 뭐냐 임용을 치는데 10 월쯤에 저희가 10 월에 접수를 했단 말이에요. 접수를 했는데 이때 떠요. 자격 미달자 이렇게. 그리고 수험 번호가 떠요. 이 자격 미달자는 뭐다? 한국사 급수가 안 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한국사 때문에 못 친 사람 과연 있나 싶은데 꽤 많아요. 이게 자격 미달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만만하게 생각을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3 급? 이거 그냥 따지.' 주변에서 말하잖아요. "야 2-3 이면 딴다." 막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미리 따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미 2월 달에 이미 시행이 되니까 이미 접수를 하셨다면 다행이고 그러지 않으셨다면 한국사를 미리 좀 공부해 두시고 이때 꼭 하실 수 있도록 접수 날짜 꼭 체크해 두시고 이 중에 치실 수 있도록 미리 좀 봐 두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어학 성적 요건을 맞춰라. 입학할 때는 제가 입학할 때는 그 토익이나 어학 성적을 보는 게 없었어요. 저희 학교는 뭐 "어학 성적을 제출하세요." 이런 기준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졸업 요건에는 있어요. 이게 아마 입학하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때 책자를 나눠 줘요. 이 책자에 보시면은 졸업 요건 중에 어학 성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과마다 달라요. 근데 저희는 인문사회 이쪽이라서 650 인가 655 뭐 이랬던 것 같아요, 토익 기준. 그래서 이것도 그냥 빨리 하시고 제출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이거를 이제 뭐 토익도 되고 토플도 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영어 시험으로 제출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 하려면은 영어 시험을 한 번만 치면 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제공하는 무슨 영어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몇 번 출석 체크해야 되고 이제 가서 듣고 출석하고 그다음에 시험을 응시해야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토익은 그냥 한번 시험 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금 2 월에 토익을 접수하시든지 아니면 뭐 토익 공부 한 달 하시고 3 월에 치시든지 해 가지고 제출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방 사실 뭐 토익이라는 게 누구한테는 쉽고 누구한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 토익이 사실 학원 같은 데서 배우면 한 달이면은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약간 토익을 낮춰 본다 이런 게 아니라 토익이 사실 학원 같은 데 가면 막 스킬 이런 거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주기 때문에 650 이렇게 하면 점수는 사실 막 토익 학원에서 '스킬을 가르친다.'라는 점수로 받을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월 이렇게 2월 3 월에 바짝 해 가지고 제출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네. 이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 월이 사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뭐 '뭔가 많은 걸 해 보겠다. 내가 뭐 기본서 이래도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빨리 하시고 이렇게 학기 중에 하려면은 좀 날 걸리적거리게 한다, 신경 쓰이게 한다 이런 잔잔한 것들을 미리 해 두시기를 권해 드려요. 그다음에는 다니는 동안 그러니까 즉 5 학기 동안에는 뭘 좀 신경 쓰면 좋냐. 저는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볼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전반적인 계획이람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2 학기 때 교육봉사 끝내겠다. 3 학기 때 교생 실습을 나간다. 4 학기 때 뭐 논문을 쓸 것이냐 아니면 추가학점을 들을 것이냐 이걸 선택하겠다. 5 학기 때는 이제 임용을 준비해야 되니까 최대한 학점 적게 듣겠다. 이렇게 하면은 5 학기 때 최대한 학점을 적게 들으려면 내가 1 학기 때부터 4 학기 때까지 학점을 몇 점 들어야 되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아까 그 OT 때 가면 그 책자를 나눠 줘요. 이때 보면 전공을 몇 학점 들어야 되고 교직을 몇 학점 들어야지 졸업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아 내가 1 학기 때 최대한 땡겨서 듣겠다. 2 학기 때 어떻게 듣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 보시길 권해 드리고 3 학기 교생 실습 기간에는 웬만하면 교직을 위주로 들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공은 교수님들께서 좀 출결 인정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좀 케바케예요. 왜냐하면 일단 수업 시간이 길기도 할 뿐더러 전공 수업은 웬만하면 좀 빠지지 않는 추세이지만 교직은 교생 실습을 인정을 많이 해 주시고 어쨌든 교직 수업 자체가 교생이나 교사 이런 수업이기 때문에 교직은 인정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교직 수업을 좀 3 학기 때 몰아서 듣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한번 뭐 전반적인 계획 한번 짜 보시고 그래야 1 학기 끝냈을 때 내가 '뭔가 학점을 잘못 신청했다.' 하면 2 학기 때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전반적인 틀을 한번 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봉사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2 학기 때 교육봉사를 채워야 하거든요. 이때 그 서울시 동행 이런 사이트에서 구하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교생 실습 구하려고 한 학교에 미리 나가서 교육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 같은 경우는 선배들끼리의 그런 교류가 되게 활발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선배들을 통해서 찾아보기도 하시고 또 아니면 그런 동행 사이트 이런 데에서도 네 구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이렇게 2 학기, 3 학기 이때를 잘 연계해서 구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점 체크를 잘할 것. 근데 이제 학점 체크를 1 학기, 2 학기 끝나면 이제 이때 공지가 올라옵니다. 교과목 이수사항. 이걸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졸업 요건을 맞춰야 졸업을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하기도 하지만 뭐 때문에 중요하다? 교사 자격증 때문이에요. 교사 자격증이 되어야지만 이것 때문이에요. 교원 자격증 취득 요건. 그래서 중간중간에 스스로 내가 지금 잘 채우고 있는지 그리고 모르겠으면 이거를 신청하셔 가지고 가서 보면은 그 행정실 선생님들께서 나오셔 가지고 이거 지금 잘못했으니까 이거 수정하셔라." 아니면 "이거 다음 학기 이렇게 신청하시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해 주시는 게 좋고 이거는 이분들이 지금 졸업이 다급하기 때문에 시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그 학점 체크가 굉장히 신경 쓰였고 저가 이제 3 학기, 4 학기 넘어가는 시점에 논문이 선택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논문 필수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1 학점이 모자라 가지고 논문 선택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필수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학점 체크, 전반적인 계획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중간에 좀 시간이 남는다. 나는 그리고 그래서 좀 기본적인 학습 지식 이런 거 채우고 싶다 한다면 기본 서적을 읽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뭐 서적 같은 거 추천해 주시기도 하고 논문 "난 논문 쓸 거야."라고 하신다면 4 학기 때 보통 프로포절을 하죠. "저 이런 주제로 쓰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3 학기 때 3 학기 끝날 때쯤에 내가 관심 주제를 제출하고 그러면 3 학기 끝날 때쯤에 그 3 학기 제가 이거 쓸게요. 3 학기 끝날 때 관심 주제를 제출해요. 글씨가 좀 이상한데 이해해 주세요. 관심 주제를 제출하면 이제 4 학기 시작 전쯤 교수님이 배정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한 분한테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배정해 줬어요, 저희는. 그러면 이제 5 학기 아니 4 학기 시작 전에 배정이 됐으니까 이제 이때 텀 중에 이제 교수님이랑 컨택을 해 가지고 4 학기 때 프로포절 제출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럼 이제 4 학기 중간에 프로포절 열리고 이걸 계속 쓸지 말지에 대해서 심사가 되는 거죠. 심사가 되면 프로포절 통과하면 이제 계속 써 가지고 이걸 살려서 5 학기 때 논문을 제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나 논문 안 쓸래요." 그러면 이제 추가 학점을 6 학점을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공으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논문 쓸 거예요." 하는 분들은 논문을 읽어 보시면 좋겠죠. 근데 이 논문은 도서관에 들어가셔 가지고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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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아무튼 그런 거 해 보시면 좋은데 여기 있어요.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학위 논문.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학위 논문도 좋지만 이런 데서 그 학위 논문보다는 사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막 이런 데 들어가면은 논문을 검색할 수 있어요. 이런 데서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학위 논문 처음에 몇 가지 책 이거 제가 전에 그 앞에 영상에서 추천해 드린 적 있었을 거예요. 보면은 저는 이분들이 쓰시는 책도 좋아하고 한 명의 내담자, 5 명의 상담자인가 뭐 아무튼 이렇게 한 명의 내담자 김정기 교수님 이거 치면은 아마 책이 뜰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이 작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책도 재밌으니까 뭐 관심 있으시면 읽어 보셔도 좋을 거예요. 이거는 축어록 형식으로 돼 있어서 좀 술술 읽혀서 좋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논문 검색하기 좋으니까 여기 밑에 쫙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입학하시게 되면은 학번이랑 받으실 거니까 도서관 들어가셔 가지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어요. 바로 이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시간표, 강좌 시간표 이런 거는 학교마다 다르니까 그 부분은 이제 각자 학교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커리큘럼은 이제 체크해야 될 거 1 학기에서 5 학기 중에 '내가 꼭 체크해야 할 거 어떤 것이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 학기 중에 1 학기와 4 학기는 인적성 검사가 있습니다. 인적성 검사는 이제 교직 그러니까 그 교원 자격증 취득에 꼭 필요한 거예요, 인적성 검사. 그래서 5 학기 중에 총 2번 실시하고요. 이거는 논패스로 결과가 나와요. 문자가 와요, 하고 나면. 인적성 검사 뭐 통과하셨습니다. 뭐 근데 이건 웬만하면 다 통과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MBTI처럼 좀 그런 거예요. 뭐 "예." "아니요." 이렇게 돼 있진 않지만 뭐 "그렇다." "리커트 5 척도." 이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뭐 "아니다." "보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거를 그냥 체크하는 약간 심리 검사처럼 이런 검사고요. 이건 교생 실습전까지 교육봉사 완료해서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교생 실습 전까지였는지 아니면 교생 실습이랑 같이 끝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보통 2 학기까지 그냥 끝내서 제출했던 것 같아요. 저는 4 학기 때 교생 실습을 나갔거든요. 왜냐면 저는 후기 입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기 입학생 3 월에 입학하시는 분들은 보통 3 학기에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걸 사실 같이 못 하잖아요, 교생 실습이랑. 그러니까 2 학기 때 보통 끝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봉사. 이게 그러면 이제 서류를 제출하라고 나오거든요. 이제 "교육봉사 확인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시간 잘 맞춰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교생 실습 이거 좀 중요한데요. 학교에 보면 전문 상담사가 있는 곳이 있고 이거 진짜 중요해요, 선생님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학대에서 말씀드릴게요. 전문 상담사가 있는 곳이 있고 전문 상담 교사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찾는 곳은 학교 알림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그 학교 현황에 교원 교원 자격증 현황인가? 그런 뭐 이제 그런 곳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남녀 교직원 뭐 비율 있고 뭐 전문 상담 교사 이런 식으로 해서 1 뭐 2 이런 식으로 있어요. 1 명이다, 2 명이다, 0 명이다. 근데 전문 상담사인지 전문 상담 교사인지 그 학교에 전화를 해 보면 사실 교직원분들은 잘 모르세요. "우리 학교에 상담 선생님 있어요." 하는데 그분이 상담사인지 상담 교사인지 잘 모르세요. 근데 상담사가 있으면 이게 인정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담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내가 교생 실습한다." 인정이 안 돼요. 상담 교사가 있는 곳으로 가야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여기에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는 상담사인데 교원 자격증에 상담 교사가 있다라고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셔 가지고 공식적인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하셔야 돼요. "여기 있어. 여기 들어갔어. 교원 자격증에 전문 상담 교사가 1 이라고 체크가 돼 있어?" 그러면 전화를 하셔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걸 잘 안 받아주거든요. 전문 상담 교사 이거 잘 안 받아줘요.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거의 없기 때문에 본교 출신 학생들을 먼저 받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하셔 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제일 빠른 거는 우리 선배가 한 학교, 우리 선배가 그 본교 출신이 아닌데 해 줬다더라. 그러면 다시 한번 전화했을 때 오케이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전문 상담사인데 하시지 마시고 전문 상담 교사인 경우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초등학교 안 되나요? 됩니다. 근데 이거 본교 교직부에 먼저 확인하세요. 저희는 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대 교대원은 초등학교 됐거든요. 초등학교 됐어요. 근데 이게 저희만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본교 교직부에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이거를 그랬다던데? 아니라던데?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고 애매하다. 교직부에 확인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아시겠죠? 전문 상담교사, 진로교사 둘 중 한 분만 계시면 오케이. 근데 일단 전문 상담교사가 있는 곳을 먼저 찾아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이라고 해서 이 교육을 2번 받아야 합니다. 졸업 전까지 2번 받으셔야 되고 이것도 심폐소생교육, 인적성 검사 이거 둘 다 학교에서 본인에게 학기에 맞춰서 신청해 주는 것 아니고 스스로 수강 신청 때 본인이 스스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니까 빼먹지 말고 꼭 신청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4 학기 때 무조건 본인이 챙겨야 하니까 잘 기억해 뒀다가 챙기셔야 됩니다. 보자면 이제 1 학기 때는 개설돼 있는 전공 과목을 보면 다양하게 있어요. 뭐 성격 심리 저희 학교 기준으로 보면 상담실, 상담 이론과 실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진로 있고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저는 기본 이론 과목부터 듣기를 권해 드려요. 이제 심리학과 출신이 아니시라면.
그러니까 뭐 재밌어 보이는데 해 가지고 기본 말고 좀 그러니까 심화부터 듣는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어 뭐야?" 이러실 수 있으니까 상담 이론, 상담 이론과 실제 이런 거 좀 있잖아요. 이런 게 프로이트부터 들어가는 이런 거니까 이런 것부터 들으시길 권해 드려요. 그리고 1 학기 때는 인적성, 교육봉사, 교육봉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빨리 무조건 빨리 채워 넣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생각보다 60 시간 이렇게 채워야 되니까 일 주일에 한두 번 해 가지고 막 바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봐 두셔야 할 것 같고 2 학기 때는 이제 내가 1 학기 때 학점을 제대로 잘 채웠나 뭔가 잘 안 채웠으면 2 학기 때 조정해야 되니까 이런 거 학점 체크 잘하고 교육봉사. 그리고 3 학기 때 내가 교생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2 학기 때 이제 교생 학교를 알아보셔야 돼요. 알아봐 가지고 12 월 뭐 11월 1월 때쯤에 교생 학교를 제출해야 되니까 이때부터 교생 학교를 찾아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특히 전문 상담 교사는 잘 없어요. 잘 없기 때문에 더더욱 더 잘 알아보시고 전화도 빠르게 돌려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 학기 교생 실습 학기죠. 이때는 교직 위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직 과목이 출석 인정을 잘 해 주기 때문에 교직 위주로 그다음에 영어 실습 그리고 영어 성적 아까 맞추는 거 여기 나와 있네요 기준. 645 네 650 정도라고 했는데 645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논문을 쓸 것인가 추가 학점을 그냥 6 학점 들을 것인가.' 이때부터 고민을 해 가지고 이제 이 3 학기가 끝날 때쯤에 '내가 논문을 쓰겠다.' 하면은 이제 주제를 제출해야 되니까 근데 이 주제가 낸다고 해서 확정이 아니거든요. 쓰면서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돼.' 하지 마시고 뭐 '이거 중에 내가 뭘 할 것인가.' 이제 슬슬 고민을 해 보실 시기입니다. 이제 4 학기가 되면 이제 졸업 직전 학기네요. 그러니까 인적성 2 회차, 심폐 2 회차 이거 잘 신청하시고 졸업 이제 종합시험을 응시하셔야 됩니다. 종합시험을 통과하셔야 졸업이 가능하시고요. 종합시험에는 2 과목인가 치시고 시험 문제는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주관 서술형입니다. 문제가 나오면 서술형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하는 거고요. 이때 종합시험도 4 학기 때 응시하셔 가지고 잘 통과하실 수 있도록 네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마 과목이 상담 이론, 상담 실전 이론 이런 거 하나 있고 뭐 성격 심리 이렇게 있고 또 막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하는 과목 선택하는 이렇게 네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성격이랑 상담 이렇게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이 한국사 영어 이런 거는 이때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없어요. 교육봉사 나가야 되지 일단 학기 수업 신청하면 수업 들어야 되지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졸업 학기 이제 졸업 요건 논문 쓰게 되면 논문 써야 되고 근데 이때부터 이게 아마 5 학기가 3 월이겠죠? 왜냐면 이제 마지막 학기고 9 월에 졸업하니까요. 그럼 이때 이제 11 월에 이 해의 11 월에 임용인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보통 임용 준비를 하시겠죠? 5 학기 1월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논문을 쓰시는 분은 이때 논문 써서 6 월에 제출을 하시는 거고 6 월, 7월 이때.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마지막에 임용을 올해는 하겠다 하시면은 이때부터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이때는 거의 널널하게 해 두시는 거고 거의 이때 '모든 걸 마무리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만약에 저같이 후기 입학생인 분들은 이때가 이제 12 월에 학기가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하시면 좀 전반적인 계획을 미리 짜 두시는 거고 이렇게 짜잘하게 할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거 하나하나 놓쳐 가지고 학기를 추가 학기 다닌다든가 연장을 하면 연장을 하고 전기는 사실 이게 9 월이기 때문에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임용 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은 해도 2 월에 졸업으로 미루고 졸업 예정자로 칠 수 있어요, 임용을. 근데 저같이 후기인 사람은 이미 2월 졸업 예정자로 치는 거기 때문에 추가 학기를 다니면 임용을 아예 못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신경 쓰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네.
이까지가 오늘 제가 알려드릴 부분이고,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3월 입학을 앞두시고 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번부터 계속 이제 커리큘럼 입학 후에, 아니 입학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하면 좋을까요?" 이런 문의를 주셨었는데, 제가 "아 네 해 드릴게요, 해 드릴게요." 해 놓고 저도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메일을 받고 또 이렇게 '아 진짜 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좀 정리를 해 봤는데, 쪼끔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댓글로 질문 남겨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아는 선에서 어 질문에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 월에 입학하시는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저는 이제 2 월에 졸업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결과 그리고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괜히 여기 막 낙서하고 싶어지네요. 네. 그러면 질문 있으시면 저에게 질문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끄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만. 안녕.